90세 할머니가 갑자기 임신 8개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태아의 미스터리. 그날 아침, 화산리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온 93세 김순자 할머니가 임신 8개월이라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마을 입구부터 저작거리 끝까지 온 동네가 수군거렸습니다. 93세 임신이라니 말이 돼. 분명 최 박사가 헛다리를 짚은 걸 거야. 저 연세에 그럴 기력이 어디 있겠어. 아니면 무슨 흉흉한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굽이굽이 이어진 시골길 옆 이끼 낀 기와지붕을 인 작은 흙집. 순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앙상하고 주름진 손은 작은 생명이 꿈틀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과 슬픔,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90세 해를 사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엄마라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살며 6.25 전쟁통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운명은 그녀에게 따뜻한 가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청춘은 포탄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꺼져가는 숨소리 사이에서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평온을 되찾았을 때 할머니는 낡은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낡은 라디오 한 대와 마당가에 핀 국화가 유일한 벗이었죠. 그런데 이제 땅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나이에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비극의 서막일까요? 화산군립병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 동네 사람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모두 몰려들었죠. 병실 문 앞에서 할머니를 직접 진찰한 최 박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 결과 모두 정확합니다. 태아는 32주차. 아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굳이 모든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단다. 그저 사랑으로 온 생명이란 것만 알면 되었지. 그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언론은 더 깊이 파고들었으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배후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 수군대고 추측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아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할머니의 집 전기를 고쳐주고 청소를 도와주며 살뜰히 보살폈던 27살 청년 박지훈이었죠. 소식이 퍼지자 지훈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는 죄악의 증거라고.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그 아이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93세 나이에 비로소 만져볼 수 있게 된 뒤늦은 사랑과 연민으로 태어난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에 눈물이 방울져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아가야, 세상이 무어라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희에게 고맙다.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주었으니. 낡은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온 동네를 숨죽이게 한 뉴스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93살 김순자 할머니의 임신 8개월 사례는 현재 화산군립병원에서 집중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전례 없는 의학적 기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금기된 사랑 이야기와 운명을 바꾼 하룻밤, 그리고 듣는 이 모두를 눈물 짓게 할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여 전 90세 순자 할머니의 임신 소식이 온 나라를 뒤흔들기 전까지
할머니는 그저 화살리 논두렁 옆 작은 흙집에 사는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어찌나 낡았던지 바람만 불면 기와가 덜컹거렸고 흙벽은 축축한 곰팡이로 얼룩덜룩했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동정했지만 그저 늘 그래왔듯 외롭게 생을 마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무더운 정오, 집안의 전기가 깜빡거리다 툭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두꺼비 집을 만지작거리다 그만 가벼운 감전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사람을 불렀고 그때 27살의 젊은 전기 기술자 박지훈이 처음으로 그 작은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훈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셔 누나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아꼈죠. 그날 순자 할머니 집에 들어선 지훈은 머리가 희고 주름진 할머니가 직접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전구를 갈아 끼우려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왜 저를 일찍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러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는 이가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랬지.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얘야. 지훈은 스패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어둡고 너저분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모두 가족이 있는데 오직 순자 할머니만이 홀로 쓸쓸히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전기를 다 고친 뒤에도 지훈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새 전구를 끼워주고 제사상을 닦고 마당까지 쓸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오래 나와 이야기해준 사람이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고맙다, 얘야. 그날 이후 지훈은 틈틈이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를 점검하러, 그 다음엔 수도꼭지를 고치러, 나중에는 채소나 생선 따위를 들고 찾아왔죠. 그렇게 냉랭했던 작은 집은 점차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지훈을 본 한 주민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저 할망구 집에서 뭘 하는 거야? 글쎄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 속을 누가 알겠어.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순자 할머니는 그저 마음이 곱고 세상 물정에 밝은 어른이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누나와의 관계로 힘들 때면 그는 할머니를 찾아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몇 마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란다. 지훈아. 남들이 웃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무얼 위해 사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처럼 인자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도 그 따뜻함이 그의 마음의 연민과 존경심,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을 싹트게 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 할머니는 지훈을 유일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훈 역시 할머니 집을 나설 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라 여겼지만 감정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이면 그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사람들을 구했던 이야기, 스쳐 지나갔던 남자들의 이야기. 예시하기를 할 때면 할머니의 눈은 세월의 먼지에 덮인 듯 흐릿해졌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이나 자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없었겠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돌보기 위해 태어난단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말이야. 아마 그놈은 나를 잊은 지 오래됐을 게다. 그 순간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늙고 초라한 그 여인은 문득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연민과는 다른 모호한 감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툇마루를 스치며
간 말린 볏짚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지훈은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매일 오후 채소 한 봉지나 들국화 한 다발을 들고 때로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들렀죠.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 집 앞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 모습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뒷말은 여전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깜빡 잊는 일도 잦아졌죠. 춥고 비 내리는 어느 날 지훈이 찾아가 보니 할머니는 다 꺼져가는 아궁이 옆에서 매캐한 연기에 눈을 찌푸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무릎을 꿇고 다시 불을 지피고는 할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늙으면 아무도 안 찾는다더니 너 같은 아들 하나 있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구나.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비치자 흐릿한 눈동자가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이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켜주고 싶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 지훈은 순자 할머니의 집을 제 집처럼 여겼습니다. 비가 새는 기와를 갈고 텃밭을 다시 가꾸고 삐걱거리던 낡은 대문도 수리했습니다. 한 번은 새 라디오를 사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보물처럼 아끼며 아침마다 틀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를 들으니 세상 사는 게 아직 즐겁구나, 얘야. 어느 해 질녘 보슬비가 내리던 날 지훈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끓여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한술 뜬 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가 날 위해 밥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아직 솜씨가 서투르구나. 그래도 따뜻할 때 어서 먹으렴. 아주 맛있어요. 고맙다, 얘야. 할머니는 말하며 지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길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의 손길, 잠든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와 지붕 위로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지훈은 늦게까지 남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터 이야기, 할머니가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느리고 나지막했으며 때때로 끊겼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할머니의 앙상하고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연민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죠. 그때 할머니가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저 진심으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 말은 마치 부드러운 칼날처럼 지훈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더없이 인자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민은 어느새 깊은 감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지훈은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툇마루에 나서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딜 가려고. 그냥 여기서 자고 가거라. 마루에서라도 자. 두꺼운 이불이 있으니. 지훈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비가 퍼붓고 집 안에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이불을 가지러 가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파스 냄새, 세월의 냄새가 할머니의 희미한 숨결에 섞여 풍겨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가 할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성과 연민을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낡은 집 안에서 늙은 한 사람과 젊은 한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두 외로운 영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숙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아마도 그 비 내리던 밤으로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모든 물을 낡은 기와제 붕이로 쏟아붓는 듯했죠. 작은 집 안에서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벽에 노란빛을 드리웠습니다. 나란히 앉은 늙고 젊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광활한 외로움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앙상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물을 따라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놀라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열이 나요. 병원에 가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습니다. 괜찮다, 얘야. 난 익숙해. 이비에 나갔다간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구나. 그냥 내 곁에만 있어다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고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다정하면서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나이의 간격은 없고 서로에게 기대어 떨고 있는 두 개의 심장만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작은 방은 사람의 온기와 이름 모를 감정으로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몸을 떨며 지훈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얘야, 평생 너처럼 날 돌봐준 사람은 없었단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메었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저 세 마디 말이었지만 수십 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의 떨림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믿음,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얘야, 그런 말 말아라. 나는 늙었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등잔불 빛에 반짝이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안에서는 서로를 발견한 두 외로운 영혼의 심장이 가쁘게 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경계선도 이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생의 양극단에 서 있던 두 사람이 가진 연약함, 연민,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기적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다는 것밖에는. 동이 트고 비가 그쳤습니다. 첫 햇살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로 조용히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마주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감정,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맛본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됐는데. 할머니가 그의 말을 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습니다. 더는 말하지 말거라. 세상에는 정해진 운명이란 게 있단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풀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지훈은 붉어진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민이 죄가 되었는지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인연의 기적이었는지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운명적인 비 내리던 밤 이후 순자 할머니의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 훗날 온 마을과 사회를 경악시킬 기묘한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밖에는.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화산리 마을의 하늘은 더욱 맑아졌고 햇살은 낡은 기와 지붕 위에서 노랗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끝 작은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말없이 앉아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았고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짧고 따뜻했지만 끝없는 두려움을 남긴 한바탕 꿈만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지훈이 연장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일하러 가야 해요. 앞으로 며칠은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애써 할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슬픔을 감추려 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봐야지. 나는 괜찮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앉았던 자리,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곳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집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외로움의 시간을 세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죠. 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그가 늘 오토바이를 세우던 작은 흙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며 웃던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삐걱거리는 대나무 소리와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뜬 소문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지훈이 그 할망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있었다는 사람이 있더라. 참나, 젊은 놈이 늙은 이 집에 자꾸 드나들면 소문나기 십상이지. 저 할머니도 주책이야. 누가 알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할머니의 평온을 찢어놓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반은 동정, 반은 비웃음이었죠.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 숙여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기둥을 붙잡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노안이려니 생각하고 억지로 일어섰지만 그런 증상은 일주일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진료 결과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할머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아무래도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초기 결과로는 임신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목에 걸려있던 청진기가 책상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사실입니다, 할머니. 임신 한 달이 좀 넘으셨어요. 진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93살 노인의 임신. 그것은 현실에 나타난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인 허탈한 웃음이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나이까지 나를 놀리시는구나.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쁨. 평생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지훈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도시로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기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놈, 일 저지르고 도망간 거지.
누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겠어? 할머니는 그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할머니는 여전히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세상이 무엇라 해도 엄마는 너를 지킬게. 엄마는 두렵지 않단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고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집은 고요했지만 그 안, 앙상한 몸속에서는 기묘한 생명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급이 내리던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기적이자 비극이 날마다 조금씩 커가고 있다는 것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늙고 쇠약한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때로는 물속에서 물고기가 꼬리치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지만 태동은 날이 갈수록 분명하고 강해져 할머니를 두렵고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 넘게 조용히 아침 일찍장에 다녀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지냈죠.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연실내가 들렀다가 할머니의 배가 이상하게 부른 것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나, 할머니, 배가 왜 그래요? 무슨 병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멋쩍게 웃었지만 입이 가벼운 연실내는 당장 그 이야기를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은 다시 악의적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그 할머니 임신했다더라. 말도 안 돼. 90이 넘었는데 무슨 임신이야. 진짜라니까. 보건소에서 확인했대. 필시 흉측한 짓을 저지른 놈이 있을 거야. 수근거리는 소리는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등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배를 감싸 안고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앙상하고 주름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배만은 기적처럼 둥글게 솟아 있었죠. 할머니는 그곳에 조용히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단다. 이 명예를 다 버려서라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그 후 할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지만 신기하게도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하며 서류를 도청으로 나중에는 중앙부처에까지 보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기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국 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몰려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이 의학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주름진 얼굴과 흐릿한 눈을 비췄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없는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이 어찌 정했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아니라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 말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고 동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조롱하는 자들이 뒤섞였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먼 곳에서 그 뉴스를 보던 한 사람은 너무 놀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했고 두려움 때문에 떠나왔던 순자 할머니가 지금 화면 속에서 불러온 배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 내리던 밤, 등잔불, 할머니의 희미한 숨결,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라던 그 목소리.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미친놈이라 불릴지라도 그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분 곁으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몰려와 손가락질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쿵저러쿵 평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지만 어떤 이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분명 늙은이를 이용해 못된 짓을 한 놈이 있을 거야. 조사해서 잡아내야 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순자 할머니는 집안에 조용히 앉아 문 밖의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피로감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부디 평안하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어쩌면 네 아빠가 돌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니. 저 멀리 국도로 이어지는 텅 빈 흙길 위로 한 사람이 비를 맞으며 차를 몰고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핸들을 꽉 잡은 채 지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떠났던 그날처럼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흙길은 질퍽했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며 잠 못 이룬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천 가지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화산리라고 쓰인 팻말이 나타나자 지훈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집들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사람들은 달라져 있었죠. 동네 어귀에서 몇몇 남자들이 모여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어이쿠, 저거 박지훈 아니야? 돌아왔네?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순자 할망구일 터지니까 슬그머니 기어들어온 거지.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날카로운 돌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론이라는 폭풍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순자 할머니 곁으로 가야 했습니다. 야자수 뒤로 낡은 집이 보였고 녹슨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등잔불 옆에 앉아 작은 털실 손싸개를 뜨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훈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뜨개질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돌아왔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지훈은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젠 더는 숨지 않을래요. 할머니와 우리 아이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울면서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책임질 것 없다. 그저 네가 무사하면 그걸로 좋게. 이 늙은이는 네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단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돌아왔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순자 할망구가 어리석지. 늙어서 젊은 놈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정말 해괴한 일이야. 세상의 말들은 소금처럼 상처에 뿌려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온 마을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인 게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모두가 욕하더라도 다시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침은 빗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의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흩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얘야,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나만 알면 되었지. 그날 밤 지훈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죽을 끓이고 할머니가 목욕할 물을 데우고 먼지 쌓인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기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그 온기를 느꼈는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아궁이 불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원망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 중요한 건 네가 돌아왔다는 거지. 내 인생이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네 마음만 변치 않았다면 그걸로 족하다. 처마 밑에서는 비가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불빛이 젊은이와 노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용서라는 같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험담을 무릅쓰고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비상식적으로 보였을지언정 편견이라는 혹독함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뱃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아이를 느끼며 지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래도 나를 가엾게 여기셨나 보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마침내 작은 가족을 허락하셨으니. 지훈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할머니와 아이를 지키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훈이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화산리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 집 앞에 모여들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죠. 매일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잔인하고 무거운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박지훈 저놈은 인간도 아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어. 순자 할머니는 노망이 나서 저놈한테 속은 거야. 당장 관청에 신고해야 해. 이런 일이 마을에 있어서는 안 돼.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결국 면사무소에서 경찰과 의사, 부녀회장까지 대동하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할머니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카메라 소리가 뒤섞였죠. 지훈은 두 손을 꽉 쥔 채 굳어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두 사람을 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는 건 압니다만 할머니, 뱃속의 아이가 이 박지훈 씨의 아이가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소. 우리 아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소. 나는 아직 그 말을 할 만큼 정신이 멀쩡하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지훈 씨, 이 일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당신의 명예, 직업, 미래까지 전부 잃게 될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예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사랑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할머니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의 방안은 완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20몇 살의 청년이 여론의 폭풍 속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감동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욕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를 거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나는 거의 100년을 살았지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알았소. 그날 오후 관청은 어쩔 수 없이 사건 기록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언론은 다시 몰려들었고 방송국은 골목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한 젊은 여기자가 들어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사회가 이렇게나 강하게 비난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할머니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앉아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누구나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후회하지 않소. 죄가 있다면 내 심장을 너무 오랫동안 잠들게 내버려둔 것이 죄일 테지. 그 말은 그날 저녁 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두 개의 상반된 의견으로 폭발했습니다. 한쪽은 이를 전례 없는 도덕적 스캔들이라며 맹비난했고, 다른 한쪽은 편견을 넘어선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라며 동정했습니다. 국립병원에서 할머니의 건강을 돌보던 최 박사는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것이 매우 드문 사례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신체가 자연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매우 위험하지만 그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고, 다른 지역에서 할머니를 직접 보겠다며 찾아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지훈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무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는 플래시 불빛이, 카메라 렌즈가,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할머니 곁에 앉아 낡은 태아 심음 측정기 너머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배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야, 밖에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웃어도 이 안에서 엄마는 행복하단다. 네가 바로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싹틀 수 있다는 증거니까. 지훈은 굳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할머니, 약속해요.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고, 여론의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히, 작지만 촛불처럼 강인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언론과 관청이 개입한 후 평온했던 화살리 마을은 소란스럽고 숨막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은 이제 폭풍의 눈과도 같았죠. 구경하러 오는 사람, 영상을 찍는 사람, 악담을 던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처마 밑에 붉은 페인트로 늙어망령든 수치스러운 년이라고 휘갈겨 써놓았습니다. 지훈은 분노에 차달려 나가 지우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막았습니다. 됐다, 얘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욕하는 것이니 우리가 맞서면 더 시끄러워질 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깊고 슬펐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립감은 두 사람을 옥죄어 왔습니다. 시장에선 아무도 할머니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이 대문 앞을 지나가면 부모들이 나쁜 것에 물들까봐 황급히 끌고 갔습니다. 지훈은 근처 철공소에 일자리를 구했지만 소문을 들은 사장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자네는 그 시끄러운 집안일이나 신경 쓰게. 나는 엮이고 싶지 않아. 직업도 명예도 잃었지만 지훈은 꿋꿋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소소한 일들이 매일을 버티게 하는 끈이 되어 주었죠. 매일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청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규칙적인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세상 속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최 박사가 왕진을 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할머니의 몸이 너무 약해서 작은 합병증 하나만 생겨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저 우리 아가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지훈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하늘이 자신들을 시험하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남몰래 동정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 작은 빗줄기들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전에 할머니를 인터뷰했던 젊은 여기자가
우유와 영양제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상위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는 그저 할머니와 아기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세상에 아직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날 밤 지훈은 아궁이 불 옆에 앉아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늙었지만 평온한 얼굴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에 가만히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제가 할머니와 우리 아이를 지킬게요. 약속해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초라한 집안에서 젊은 남자와 93의 노인은 서로의 작은 온기에 의지하며 그들을 삼키려는 거대한 사회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이름 없는 편지 봉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안에는 서툰 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두 분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훈은 쪽지를 읽고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렴, 얘야. 세상에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엔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있는 법이란다. 밖의 폭풍우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폭풍 속에서 작은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초겨울 아침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이 막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데 방 안에서 순자 할머니가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놀라 달려 들어갔고 할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요.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오토바이를 몰아 군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부들부들 떨었고 머릿속에는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훈을 잘 알던 최 박사가 그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해요. 각종 검사를 마친 후 지훈은 복도에 앉아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최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지훈 씨, 잠깐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엑스레이 필름과 검사 결과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종류의 종양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태아와 너무 비슷해서 일반 초음파 장비가 착각했던 겁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라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할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신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종양이 언제 터졌을지 몰라요. 지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꽉 움켜쥐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온갖 모욕과 비난을 견디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의료상의 실수였다니. 최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립병원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명확한 진단을 위해 중앙병원으로 서류를 이관할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언론에 알리지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훈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순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할머니를 꽉 안고 싶었지만 자신의 눈물이 할머니를 불안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늦은 오후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곁에 앉은 지훈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하늘이 내게 아이를 주시든 아니든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지난 몇 달간 내가 외롭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지훈은 목이 메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틀렸어요. 그들은 제가 그저 할머니를 돌보고 싶었을 뿐 죄를 지은 게 아니란 걸 몰라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온화한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단다. 하지만 네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야. 어쩌면 이번 일로 그들도 연민이라는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지.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중앙병원에서 그것이 태아가 아닌 희귀 종양이었다는 공식 발표를 하자 온 나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과 부끄러움 속에서였습니다. 할머니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를 인터뷰했던 젊은 여기자는 다시 찾아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 질문들이 할머니께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바람처럼 가볍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그런 가혹한 말들 덕분에 사람들은 때로는 선한 마음도 조금은 더 느린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단다. 지훈은 할머니 등 뒤에 서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은 후 처음으로 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사랑은 결국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공식 결과를 발표하자 온 나라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도 악의적인 댓글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 지면에는 떨리는 제목들이 실렸습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든 의학적 오진. 93세 할머니는 임신하지 않았다. 편견과 섣부른 판단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사람들은 영상을 지우고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수치스러운 나날들, 경멸의 눈초리, 저주의 말들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퀭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곁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새로 나온 기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번 기사들은 더 이상 칼날이 아닌 뒤늦은 사과의 말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카메라를 들고 와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던 젊은 여기자가 이번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상 앞에 조용히 서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틀렸어요. 저는 그저 빨리 특종을 터뜨리면 주목받을 거라 생각했지. 렌즈 뒤에 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인생이란 그런 거란다. 때로는 넘어져 봐야 자신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용서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전국적으로 동정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인간애와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으로 공유했습니다. 화산리 마을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할머니 집 대문 앞에 귤한 상자, 쌀한 포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예전에 소문을 퍼뜨리던 연실내는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이 방정일 줄 몰랐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연실내의 손을 잡고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단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지. 이제 이해했으니 서로 아껴주면 되는 거란다. 그날 오후 방송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93세 노인이 사회 전체에 가르쳐준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였죠. 인터뷰에서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100년을 살았소. 사람들은 나를 판단했고, 동정했고, 그리고 사과했지. 하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침내 사람들이 사과할 줄 안다는 것이오. 사과한다는 것은 아직 사람의 마음에 인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촬영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등 뒤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는 깡마른 여인이었지만 사회 전체가 고개 숙여 더 친절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최 박사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몸속의 종양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훈이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오자 이른 봄 햇살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쪽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곧이어 군중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마치 집단적인 사과의 말처럼 인간이 자기 안의 선함을 되찾는 방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 고맙소. 나를 동정하지는 마시오. 그저 누구든 너무 서둘러 미워하지는 말아주시오. 세상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마다의 아픔이 있는 법이니. 지훈이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집은 이제 환하게 빛났고 제사상 위에서 할머니가 늘 가꾸던 국화가 노랗게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믿음과 생명력의 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하얀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세상이 원망스러우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은 해서 무엇하니? 폭풍우가 있기에 사람이 햇살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을. 밖에는 초승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고 화산리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93세 할머니의 임신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인정의 기적과 사회의 각성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해 봄 화산리 마을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언급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책과 신문, TV 프로그램, 심지어 학교의 도덕 교과서에도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관용의 할머니라 불렀고 아무도 더는 그 태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93세의 한 할머니가 편견 앞에서 미소 짓고 자신에게 상처 준 온 세상을 용서한 덕분에 퇴원 초기의 지훈은 늘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낡은 지붕을 고치고 마당 앞에 부겐빌리아 덩굴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제잘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 주마.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란다. 매일 오후 작은 집은 할머니의 느리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전쟁터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단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안다면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길을 찾게 된단다. 지훈은 툇마루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야말로 운명이 자신에게 인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 보낸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도덕과 소셜미디어에 관한 한 토론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 기자, 교사들이 참석했죠. 스크린에 순자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누구든 너무 서둘러 미워하지 마시오. 저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으니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강당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학적 오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붉은 페인트가 칠해졌던 벽이 새로 칠해졌고 그 위에는 친절한 삶은 판단하지 않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큰 글씨가 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글씨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작은 집이 마침내 평온을 찾았으니.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할머니를 모시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황금빛 벼가 물결치는 들판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늙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게다. 하지만 세상에 아직 선함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평생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약속할 필요 없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네가 내게 효도하는 길이란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그 정신적 유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이 아닌 인간애와 관용,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산을.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낡은 등잔불 옆에 앉아 수첩에 몇 자 적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작은 집은 밤늦도록 환했고 밖에서는 높은 하늘의 달이 평화로운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산리 마을 사람들 마음속 어딘가에서 순자 할머니라는 이름은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닌 깨어난 양심의 빛과 함께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봉선화가 붉게 타올랐고 바람은 5월의 후텁지근한 열기를 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할머니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때때로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설치고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차를 끓여 나갔을 때 할머니는 툇마루에 기대앉아 푸른 논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그냥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야위었지만 마치 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기묘한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며칠 후 지훈은 기어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오랜 지인인 최 박사는 결과를 읽고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쇠약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으세요. 할머니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에 계실 수 있도록 집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뒤에 앉아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퍼하지 말거라. 누구나 갈 때가 있는 법이란다. 나는 운이 좋았지. 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지훈에게 낡고 작은 수첩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임신 소동이 터진 이후로 매일같이 써온 수첩이었죠. 할머니는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없거든 이 수첩을 간직해다오. 그 안에는 나를 사랑했던, 미워했던, 오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단다. 내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이 알게 해다오. 지훈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사실 거잖아요. 아니다. 얘야. 내가 가거든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렴. 선한 마음은 결코 죽지 않는단다. 누군가 이어주기만 한다면. 할머니의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뇌우가 몰려왔습니다. 번개가 창문을 통해 번쩍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우는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쁘고 약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아.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맙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할머니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가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졌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뒷말은 없었고 오직 울음소리와 마당을 가득 채운 흰 국화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향을 피웠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어떤 이는 지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박한 장례식에는 예전에 촬영을 왔던 그 여기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수첩에 마지막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판단 대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모든 아픔은 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93세 할머니의 임신 이야기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비극이 아닌 인애와 선한 마음, 그리고 관용이라는 교훈을 남긴 한 여인의 평온한 죽음으로 그날 오후 모두가 돌아간 후 지훈은 홀로 툇마루에 앉아 새로 세운 작은 비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착하게 살게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할 때 그들이 오해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기억하도록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야자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바람 속 어딘가에서 나는 늘 여기 있단다. 얘야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 후 화산리 마을은 여전히 조용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 앞 야자수 잎이 떨어지고 할머니가 심었던 국화는 하얗게 만개했습니다. 지우는 제사상을 정리하고 새향을 피운 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할머니의 부재, 그 인자한 미소, 매일 밤 등잔불 옆에 앉아 있던 모습이 없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남긴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인정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지훈에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삶과 사람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 온갖 비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세월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할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거든 누구도 나를 동정하게 하지 말아라. 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살도록 하렴. 혹여 가능하다면 작은 집을 하나 지어다오. 나를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지훈은 그 구절을 읽고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환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제가 꼭 해낼게요. 그 후 며칠, 그는 그 유언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팔고 모아둔 돈을 전부 써서 집을 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차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나무를, 어떤 이는 벽돌을, 어떤 이는 낡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은 평온의 집이라는 소박한 나무 간판을 단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개관식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은 제사상 앞에서 할머니 수첩의 마지막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사람은 부자가 아닐 수도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만은 메마르게 두지 말아라. 작은 온기라도 나누어 주렴. 그것이 이 세상을 아직 따뜻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니. 온 마을이 숨을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예전에 그 여기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대신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왔죠. 그녀는 제사상에 꽃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옳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작은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환했고 몇몇 가난한 노동자들이 하룻밤 묵어가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자리를 펴고 차를 따르며 그들에게 한 93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온 사회의 오해를 받았지만 모두에게 인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모두 가슴 뭉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온의 집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집 없는 아이들, 비를 피하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서로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저 밥 한 그릇,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후 순자 할머니의 사진이 대청마루 중앙에 걸렸습니다. 사진 아래 지후는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네 글자를 새겼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글을 읽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93세 할머니의 임신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오명이 아니라 깨어남의 상징, 순자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후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 집에는 이제 사람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따뜻한 차가 있고, 선한 마음이 꽃피고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았죠. 지후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하늘 어딘가에서 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자신과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 이 세상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눈을 감은 지 3년이 흘렀고 화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굽이진 흙길은 벽돌로 포장되었고 곱게 뻗은 야자수들은 맑은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심에는 평온의 집이라는 나무 간판을 단 작은 집이 매일 밤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순자 할머니의 미소처럼 온화했죠. 그 집은 이제 가난한 이들의 임시 쉼터를 넘어 지역 전체의 사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아들은 무료로 글을 배웠고 길손들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와서 음식을 만들고 마당을 쓸고 차를 끓였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쓴 편지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각 편지는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추운 비 내리던 밤, 저를 구해준 평온의 집에 감사합니다. 저는 삶을 끝내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먹은 죽 한 그릇에 제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할머니의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지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외로운 청년이 아니라 순자 할머니가 남긴 인정의 유산을 지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온화했으며 낯선 이들에게 마치 가족처럼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집 앞에 세우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93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온 사회의 오해를 받으셨지만 바로 그 오해를 통해 우리에게 더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이곳은 단지 평온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이에요.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사상에 흰 국화를 한 송이씩 올렸습니다. 지후는 처마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순자 할머니의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두려워 말거라. 네가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단다.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후는 툇마루에 앉아 기와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미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죠. 그는 첫 장을 다시 펴 나를 대신해 인정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지훈에게라는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친 기색의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여기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여인의 품에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아요. 그는 뜨거운 죽 한 그릇과 생강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그는 오래전 자신과 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바람에 하얀 머리를 날리며 인자하게 미소 짓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평온의 집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처마 박빗소리와 아내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지우는 작은 제사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평온의 집은 이제 수백 개의 마음이 머무는 집이 되었답니다. 제사상 위 순자 할머니의 사진이 등잔불 빛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평온의 집이라 쓰인 나무 간판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바람 속 할머니의 웃음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가 한 마을의 경계를 넘어 너무나 많은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아침, 지훈은 서울에서 온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한 대형 자선단체의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평온의 집 모델을 전국 각지에 확산시켜 순자 할머니와 지훈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고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운 작은 집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달 자선단체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옆에 평온의 집 2호,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이름의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이 충청도에, 강원도에 세워졌고 점차 수십 개의 평온의 집이 전국에 생겨났습니다. TV 황금 시간대에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소박한 남자, 지훈이 순자 할머니와의 스캔들부터 오늘날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자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뒤를 잇는 사람일 뿐입니다. 첫 씨앗을 뿌리신 분은 순자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인정이란 거창할 필요 없이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천 통의 메시지가 평온의 집으로 쏟아졌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 그리고 가슴 아픈 개인사들이었죠.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세상에 아직 진정한 선함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 충청도에서 온 초등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소원을 종이에 적어 할머니 집 앞 국화나무에 걸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종이에는 순진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처럼 아무도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육신이 아닌 할머니가 온 세상에 뿌린 인정의 모습으로. 그날 오후, 지훈은 예전에 순자 할머니가 노을을 보던 들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붉게 타올랐고 익어가는 벼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수첩을 펴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네가 믿는다면 인정은 길을 찾을 것이다. 눈물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다. 그는 수첩을 접고 젖은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이세요? 할머니의 씨앗이
이제 온 나라에 자라나고 있어요. 멀리 TV와 신문, 사람들이 카페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교실, 그리고 밤기차 안에서 평온의 집이라는 나무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93세 할머니 임신 사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아름답고 소박한 이름, 관용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떠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미소와 친절한 행동, 다른 이를 돕기 위해 내민 손길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가는 지훈은 매일 밤 제사상 앞에 작은 등불을 켜고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평온의 집은 계속 불을 밝힐 것을 약속합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넘어 순자 할머니의 제사상을 비췄습니다. 그곳의 사진 속 할머니는 마치 이 세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0월, 서울의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시외버스에 앉아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꼭 껴안고 설렘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 그는 93세 할머니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이유로 온 사회의 오해를 받던 가난한 전기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국인의 대상을 받기 위해 수도 서울에 초청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의 눈앞에는 깃발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컨벤션 센터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아를 키우는 사람, 태풍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밥을 지어온 사람. 지훈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안의 사진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시고 서울에 왔어요. 할머니는 선행은 소문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오늘 온 나라가 할머니의 이름을 듣고 있네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이내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평온의 집 시스템을 창립하신 박지훈님을 모시고 그의 특별한 정신적 어머니, 93세 나이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신 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지훈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눈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을 만난 행운아일 뿐입니다. 온 사회가 오해했던 순자 할머니께서는 떠나셨지만 제게 돈 한 푼 없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인정이라는 두 글자뿐이었죠. 바로 그 두 글자가 작은 마을을 되살렸고 수백 개의 집에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에게 평온의 집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요. 객석은 숨을 죽였고 지훈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할 때까지 길고 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순자 할머니처럼 저 청년처럼만 산다면 이 사회에 더는 아픔이 없을 텐데. 시상식이 끝나자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셔츠를 입고 가슴에는 이마영 기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예전에 순자 할머니를 진료하셨던 최 박사님의 조카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선생님의 여정을 지켜봐 왔어요.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부 할머니께서 하신 일이죠. 저는 그저 할머니의 당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온의 집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도 될까요? 다음 세대가 인정이라는 것이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들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마음들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지우는 창문을 열고 환하게 불 밝힌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작은 향을 피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무대에 섰지만 사람들은 저를 위해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머니를 위해 박수를 쳤어요. 오해를 교훈으로, 아픔을 기적으로 바꾸신 할머니를 위해서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향 연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 순자 할머니의 사진은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 했고 그 눈은 인자했습니다. 밖에서는 성당의 종소리가 수도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후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사랑할 줄 안다면 그곳이 어디든 평온의 집이 되리라. 시상식 후 반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온 나라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란이 아닌 눈물과 존경심으로였습니다. 임하영 기자가 제작한 인정은 나이가 없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국 인해의 날에 맞춰 국영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영화는 화살리 마을의 작은 집,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옅은 안개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93세의 한 할머니에 대한 실화입니다. 온 사회의 오해를 받았지만 바로 그 관용으로 수백만 명을 깨우치고 세상에 아직 인정이 살아있음을 믿게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과거 순자 할머니의 모습, 흐릿하지만 인자한 눈빛, 잇몸을 드러낸 미소, 그리고 누구든 서둘러 미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자 TV 앞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닌 거대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비난에 맞섰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영화는 할머니가 겪었던 멸시의 나날부터 진실이 밝혀진 순간, 평온하게 눈을 감던 모습, 그리고 전국에 평온의 집이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담았습니다. 그 사이사이 지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엮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상처 주지는 말라고요. 영화는 지훈이 창가에 앉아 있고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순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이세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영화가 끝나자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공유글로 넘쳐났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선함을 믿게 됐어요. 온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관용을 선택한 순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감독님과 지훈님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순자 할머니는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인정은 나이가 없다는 그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사람답게 살기라는 주제로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했습니다. 여전히 갈색 옷을 입고 평온의 집 툇마루에 앉아 찾아오는 낯선 이들에게 차를 따라주었죠. 그는 자신을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지훈 선생님, 저는 예전에 순자 할머니께 상처를 드렸던 그 기자의 어머니입니다. 선생님과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이야기 덕분에 제 딸이 변해서 더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감사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께 감사하세요. 할머니께서는 떠나셨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이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사상에 꽃다발을 올리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집 안에 홀로 앉아 지우는 낡은 TV로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화면에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들이 전부 이해했어요, 할머니. 밖에는 초승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넘어 제사상 위를 정확히 비췄습니다. 그곳의 사진 속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온 집안은 달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후는 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에 불 꺼지지 않는 평온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영화 인정은 나이가 없다가 방영된 후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평온하게 살기, 관용하며 살기라는 이름의 운동이었죠. 더 이상 화살리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수백만 명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평온한 청춘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매주 노숙자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전에서는 한 노교사가 순자 할머니 93교실이라는 이름의 무료 교실을 열었습니다. 북쪽 지역에서는 여러 마을들이 작지만 따뜻한 차와 밥, 그리고 진심이 있는 새로운 평온의 집을 지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순자, 지훈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사회를 돌아보게 만든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예전에 그들을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선주택을 짓는데 돈을 기부했습니다.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이제 돕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 누구든 서둘러 미워하지 마시오. 저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으니라는 문구는 포스터와 커피잔, 심지어 학교 게시판에도 인쇄되었습니다. 그 말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 삶의 좌우명이 되어 그의 가장 강력하게 퍼져나간 문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후는 한 고등학교에 초청되어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갈색 옷을 입고 수백 명의 어린 눈망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순자 할머니께서 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셨는지 아나요? 한 남자아이가 일어나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강당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감동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후는 아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는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그 짧은 강연은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지훈의 눈에 깃든 믿음, 순자 할머니의 삶처럼 소박하고 진실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해 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인애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순자 할머니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기금은 고아와 독거노인, 그리고 특히 편견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기금 본부는 예전에 여론의 폭풍 중심지였던 순자 할머니의 낡은 집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인정의 심장이 되었죠. 개관식 밤 마당 주위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자 빛이 흔들리며 미소 짓는 순자 할머니의 사진 위로 반사되었습니다. 지후는 촛불 한가운데 서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인정은 구호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촛불들이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순자 할머니가 그곳에서 각자의 마음에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넣어 사랑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지후는 홀로 마당에 남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당부대로 했어요. 이제 선한 마음은 한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마음 속에 있어요.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은은한 국화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멀리 평온의 집이라 새겨진 나무 간판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머나먼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단다. 지훈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속에. 순자 할머니가 눈을 감은 지 10년. 시간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것은 변치 않고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긴 밤의 작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산리 마을은 이제 옛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굽이진 흙길은 포장되었고 양쪽에는 순자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흰 국화가 심어졌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온 마을은 순백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운 여인을 기리기 위해 수천 개의 작은 손이 조용히 모아진 것 같았죠. 평온의 집은 이제 전국에 120개의 집을 둔 시스템이 되어 수천 명의 소외된 이들, 노인, 고아들에게 기댈 곳을 제공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40대가 넘어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고 몸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정하게 지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도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아침 그가 논두길을 걷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친절의 날, 순자 할머니를 위한 국화 심기라는 팻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꽃 주위에 흙을 북돋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흰 국화를 심고 있니? 여자아이는 고개를 들어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한테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도록 꽃을 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분명 아주 기뻐하실 거다. 네가 바로 할머니의 당부대로 네 손으로 인정의 씨앗을 심고 있으니 말이다. 오후에 그는 이제 순자 할머니 기금 본부가 된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전국 각지의 평온의 집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달아빠진 수첩을 펴 할머니의 글씨가 남아있는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거든 미소 지으렴. 그때가 바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순간이니.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온의 10년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만약 순자 할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지훈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어디에서나 보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고아들의 눈빛 속에서, 길에서 서로 돕는 낯선 이들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바로 제 마음 속에서요. 할머니는 기억 속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 행해지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객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내 파도처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지훈은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둥근 달이 높이 떡꽃으로 가득한 마을 길을 비쳤습니다. 그는 평온의 집 대문 앞 도리자에 앉아 바람 소리, 귀뚜라미 소리,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순자 할머니가 야자수 아래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였죠. 할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잘했다.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두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요. 할머니는 인자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얘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 하나가 그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하늘 위로 그날의 첫 햇살이
평온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순자 할머니의 미소처럼 반짝이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분의 미소처럼 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평온의 집은 이제 한국인의 삶에 익숙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순자 할머니가 뿌린 선함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작은 마을의 평온, 바닷가에는 파도 속의 평온,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는 낯선 이들 사이의 평온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손은 앙상해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온화하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고 이야기가 시작된 곳, 순자 할머니가 살던 첫 번째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차를 끓이고 할머니께 향을 올린 뒤 툇마루에 앉아 흰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자수 아래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놀았고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중 지훈이 가장 아끼는 안나라는 1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평온의 집에서 도움을 받았었죠. 어느 날 안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웃 동네에 새로운 평온의 집을 세우고 싶은데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처럼 할 필요 없단다. 그저 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인정에 무슨 정해진 방식이 있겠니? 안나야, 작은 행동 하나, 밥 한 그릇, 안부 한마디에서 시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선생님을 가르치셨듯이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 내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으니 나는 그저 할머니가 바라시던 일을 할 뿐이란다. 그날 오후 지훈은 예전에 순자 할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에 마지막 몇 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온의 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고 묻는다면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주렴. 그리고 언젠가 아무도 순자 할머니나 지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괜찮다. 인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그날 밤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훈은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처마 박빛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국화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할머니를 뵈러 갈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맡기신 일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지훈이 잠든 채로 평온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첩이 마지막 장을 편 채 놓여 있었고 갓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은 불멸이다. 아픔에서 태어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지훈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 평온의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흰 국화를 들고 모여들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선함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지훈의 무덤 앞에서 안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기억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힘든 사람을 보거든 걸음을 멈추고 도와주길 바란다. 그때가 바로 내가 너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순간일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습니다. 군중은 고개를 숙였고 바람이 불어와 흰 국화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세대가 그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평온의 아이들이라 부르며 전국을 다니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지훈 선생님, 두 분의 인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들판 너머로 국화가 지평선까지 하얗게 피어 있었고 마지막 햇살이 야자수 옆 작은 무덤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평온의 집이라 새겨진 나무 간판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유산,
불멸의 인정을 남긴 온화한 영혼들의 인사처럼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훈의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걸어온 여정이었습니다. 아픔과 오해 속에서 그들은 비극을 빛으로, 편견을 사랑으로 바꾸었고 사회에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절한 삶은 요란할 필요 없이 진심이면 족하다는 것을. 평온의 집등불은 부유에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 덕분에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